버블에 들어간 직후부터 새로운 팀이 되어서 지난 시즌 파이널까지 진출을 했고 이번 시즌에는 또 우승을 노리는 피닉스 선즈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피닉스 선즈 하면은 폴과 부커의 팀이죠. 만약에 제가 피닉스를 플레이오프에서 상대하는 팀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면은 폴과 부커를 공격과 수비에서 괴롭힐 수 있을까를 연구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이상적인 조합이죠. 더블팀 유발자인 폴 그리고 아이소 마스터인 부커인데 이 둘의 조합은 여타 빅2와는 조금은 결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소 마스터라고 하면은 미드레인지 구간에서 풀업을 즐겨 쓰고 더블팀 유발자라고 한다면 또 풀업 3점, 돌파 혹은 포스트업 등으로 골밑 혹은 3점 라인에서 그래비티를 이끌어내는 선수들을 칭하는데 이 팀은 특이하게 미드레인지에서 누가 더 강한 것 같아 라고 보면은 또 폴이고 3점 라인에서의 폭발력이 누가 더 강한 것 같아 라고 한다면은 아마 부커를 뽑는 분들도 심심찮게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역할에 맞게 온볼에서 더 두각을 드러내는 폴이고 오프볼 상황에서 가속도를 받으면서 공을 잡았을 때 더 효율적인 모습을 보이는 부커이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은 또 확실하고 또 그에 맞는 전술을 짜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커가 폴한테 직접 스크린을 걸면서 이 리액션을 취하는 것보다는 에이튼, 크라우더 등을 활용을 하면서 이 각 선수들의 장점을 사용한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감독이에요? 그럼 이 피닉스를 상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선즈의 컨셉이 굉장히 명확하죠? 자, 온볼의 폴, 오프볼의 부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폴을 공에서 떼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피닉스를 상대하는 감독이라면 무조건 폴한테 풀코트 프레스로 선수 하나 붙이고 시작을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쟤는 햄스트링도 관리를 해줘야 하는 폴이기 때문에 폴이 직접 공을 끌고 올 시에 또 체력 소모를 하게 된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 만약에 공을 부커 혹은 다른 선수가 끌고 올라온다면 폴한테서 공을 떨어뜨려 놓고 시작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이 오프볼 상황에서 끈덕지게 달라붙음으로써 이 체력을 빼는 것만으로도 큰 성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부커의 핸들링이 굉장히 좋아지기는 했어요. 정말 수준이 높은 선수들한테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고요. 하지만 지난 테이텀, 듀란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에 부커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오프볼에서 시작을 할 때 더욱 빛이 나는 선수입니다. 이 정도급의 선수는 일단 리듬을 흐트려 놓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의미가 있고요. 하지만 모든 팀한테 이런 견제를 받아왔고 또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미러키한테 이런 식으로 당해왔었던 피닉스이기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한 대처가 분명히 있겠죠. 공격적으로 효율을 얼마나 떨어뜨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체력을 소모시킨다는 것에 만족을 하고 또 이 선수들이 수비에서 힘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최근 영상에서 굉장히 많이 피닉스와 레이커스의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이 선수들의 공격을 방해하기가 힘들다면 최소 수비에서라도 이 선수들을 괴롭혀야 한다는 것이었죠. 폴이 아무리 수비가 좋은 선수고 부커도 수비가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드, 사이즈에서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고 제가 상대팀 감독이라면 우리 팀의 포스트업, 페이스업이 강한 또 사이즈와 힘이 좋은 선수들을 폴과 부커한테 어떻게든 스위치를 시켜서 일단 1쿼터에 한 3번 정도는 부딪히고 시작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체력을 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선수들한테 파울의 압박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이에 대한 카운터로 피닉스는 폴과 부커를 보좌하기 위한 사이즈가 좋은 길쭉길쭉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죠.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피닉스의 경기를 본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상대팀은 폴과 부커의 체력을 어떻게 빼려고 할 것이며 또 피닉스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가 1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나머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번 시즌 피닉스가 또 굉장히 재미있는 팀인 게 커다란 빅딜은 없었어요. 빅3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선수가 영입이 된 것도 아닌데 이 팀의 스타일이 확연히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큰 골자는 그대로예요. 픽앤롤과 핸드오프가 뛰어난 폴과 부커의 성향을 따라서 시카고 액션, 더블 드래그 스크린, 스페인 픽앤롤 등 팀의 메인 선수들 3명을 혼합을 해가지고 이 3명의 액션으로 항상 공격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런 액션에 따른 킥아웃에서 또 3점을 꽂아넣는 선수들이 즐비한 피닉스고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2년 전 제 첫 영상부터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이렇게 받아먹기형 선수들은 플레이오프에 가면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수도 없이 언급한 내용입니다. 작년 피닉스가 깨진 이유도 폴과 부커를 완벽하게 틀어먹었는데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공격을 창출해낼 수 있는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크라우더의 오픈 3점에 팀의 명운이 달렸었고 이것이 실패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올해는 분명 라인업은 똑같은
에이튼인데 크라우더, 미칼, 에이튼의 미드레인지 시도가 확연하게 늘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드레인지에서 강점을 보이는 폴과 부커인데 이 나머지 3명의 선수들마저 이 미드레인지 비중을 높이면서 작년의 약점을 커버하려는 성향이 더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근래 이런 팀을 본 게 얼마만인지 잘 모르겠어요. 비슷한 맥락에서 스타일을 바꿔서 돌아왔던 샌안토니오가 생각이 나네요. 보통 피닉스 액션은 스크리너인 에이튼을 포함을 해서 에이튼, 폴, 부커가 스페인 패킬로를 진행을 하는 게 메인 액션인데 또 이때 반대 윙에서 대기하고 있는 크라우더는 킥아웃 이후 또 미드레인지에서 플로터가 완벽하게 장착이 되었고요. 미칼 같은 경우에는 또 코너에서 공을 잡고 베이스라인 돌파에 이은 미드레인지, 미스매치 상황에서 턴어라운드 페이더웨이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픽앤롤 이후에 슬립해서 들어간 이후 골 밑에서 엔트리 패스를 받은 후에 훅샷이 또 굉장히 눈에 띄고요. 제가 우승을 하는 팀한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조건인 코트 전체에서 샷 크리에이팅이 가능한 그런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팀이 바로 피닉스 선즈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드레인지 풀업과 샷 크리에이팅은 조금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주전에서 5명 전부가 또 풀업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인데 정말 이 선수들이 스스로 샷 크리에이팅이 가능한 존재일까요? 정말 얘들이 폴과 부커 없을 때도 자기들끼리 샷 크리에이팅이 가능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약팀에서 에이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제목이냐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간단할 것 같아요. 만약에 카메론 페인, 미칼, 크라우더, 카메론 존슨, 에이튼 이렇게 5명이 뛴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때 오펜스가 누구 위주로 돌아갈까요? 제가 감독이라면은 에이튼한테 포스트업을 넣고 시작을 한다거나 미칼의 미드레인지 혹은 크라우더한테 픽앤롤을 걸면서 시작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카메론 페인이 공을 손에 쥐고 3인의 픽앤롤 액션 등을 취하면서 공격을 이끌어 나겠죠. 그러니까 이 선수들을 빅3라고 보기에는 조금씩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문에 다른 팀 빅2에 이 3명의 선수들이 조합을 했었다면은 파이널까지는 갈 수 있는 팀이지만 우승을 하기는 조금 아쉬운 팀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상 내내 주장하는 것은 피닉스는 조금 특별한 팀이다. 피닉스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는 바로 폴인데요. 아무래도 폴 하면은 BQ죠. 이제 보통 우리가 퍼실리테이터, 더블팀 유발자라고 한다면 자신의 그래비티를 이용해서 3점이나 골 밑에 오픈 찬스를 만들어준다라고 하고, 또 여기서 수준이 높은 선수들은 자신의 팀 선수들의 선호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샷을 만들어낸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단 폴의 BQ는 이 여타 선수들보다 한 단계 위에 있고요. 그리고 미드레인지에서 말도 안 되게 키핑이 되는 역대 최고의 볼 키핑 실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다른 선수들이 그냥 돌파하다가 빼줘서 좋은 찬스를 만들어낸다면 폴 같은 경우에는 미드레인지에서 볼 키핑을 하면서 이 미칼과 에이튼이 조금 더 편하게 1대1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창출을 해냅니다. 일단 이 덕을 가장 크게 보고 있는 선수는 에이튼이겠죠. 하지만 여타 디안드레 조던, 맥기 이런 선수들과는 또 결이 다릅니다. 여태까지 폴과 픽앤롤 파트너를 했던 빅맨들이라 하면 디안드레 조던처럼 스크린 한번 툭 걸고 뛰어들어가서 공 올라오면은 엘리웁이나 던지고 이 정도 느낌이었다면은 이 에이튼은 스크린을 통해서 자신이 좋아하는 위치에서 공을 잡고 간결한 1대1로 마무리를 한다. 그렇다고 라패스를 받아먹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폴과 부커가 그래비티를 받아낼 때 또 반대쪽 윙에서 크라우더가 공격을 전개를 해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만약에 제가 피닉스를 상대를 하는데 제가 평범한 3점 슈터를 맡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그냥 헬프 깊게 갔다가 무조건 3점까지 뛰어나가서 그냥 점프 뛸 거예요. 내가 3점 라인에서 점프 뛰면 어떡해요? 얘는 그냥 골밑까지 달려 들어가다가 또 다른 데로 킥아웃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크라우더 같은 경우에는 올해 플로터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다른 로테이션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미드레인지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폴이 이거를 살려주는 능력이 다른 여타 선수와는 차원이 다르다. 빅2, 빅3, 원맨팀 항상 논란이 되는 주제죠. 지금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원맨팀으로 우승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지금은 빅2에서 빅3로 넘어가고 있는 그 사이 어딘가의 과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빅의 기준은 팀의 공격을 스스로 이끌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이 과도기로서 대부분의 팀들이 빅2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어느 정도 샷 크리에이팅이 되는 선수가 한 2명 정도씩 있는 팀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팀들이 빅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빅2가 얼마나 잘하느냐에서 우승이 결정이 되는 시기는 지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머지 선수들이 얼마나 잘해주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팀 내 세 번째 선수가 조금 더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빅2와의 조화, 그리고 세 번째뿐만이 아닌 네 번째, 다섯 번째 선수들까지 미드레인지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들을 살려주는 폴의 존재. 일단 수비를 빼놓고 공격만을 봤을 때 이 피닉스의 클로징 라인업이 리그에서는 가장 강력
강력하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네요. 항상 리그의 트렌드는 우승팀들이 이끌고 가죠. 이번 피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조짐이 보이는 팀이고요. 저도 농구를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런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재미있게 느껴지는데 과연 그들의 농구가 새로운 트렌드라고 주장을 해내는 데 성공을 할지, 폴이 드디어 커리어 첫 우승을 달성을 해낼 수 있을지 그 귀추가 많이 주목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